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틀딱에서 탈출합시다. 제목은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와서 더 세대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구시대의 유물, 그 다음에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제외시켜 버리려고 하고요. 어떤 의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은 상당히 피해자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런 기성세대, 40대, 50대, 60대 더 이상 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참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서 어려움을 모른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애들이 도대체 귀를 닫아가지고 우리들 세대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20대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호흡하다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고 이해하게도 돼요. 근데 또 저도 역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와의 그 생각의 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절감하게 되죠. 확실히 나하고는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똑같은 거를 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저도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거, 그건 어려워요. 다 아시겠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와 성격이 다른, 아니면 생각이 다른 세대를 포용한다? 그건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반대로 나이가 많은, 그리고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경험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품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서로 간의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데요. 다가가려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 이런 것들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거부하거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고방식,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노력,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틀딱 탈출이라는 좀 자극적인 용어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젊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도 좀 젊게 살고 싶다. 젊은 사람들하고 그게 꼭 20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30대, 40대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좀 허심탄회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학생들과 이거 관련된 토론도 해보고요. 또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측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나이 든 사람들한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질이라는 거는 대기업의 회장, 사모님이 하는 것만 갑질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위인데,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 말을 들어, 아니면 참견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갑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 이 갑질하지 말라는 거에서 명심해야 될 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한 거죠. 왜? 기성세대들은 많은 걸 가졌잖아요.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고 그 집이라는 게 수억에서 수십억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내비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흔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바를 통해서 서비스 같은 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많이 부딪히는 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그다음에 기성세대, 가진 사람들과의 어떠한 갈등에서 굉장히 모멸감이나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 자, 돈을 내는 거는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죠. 사람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만 받는 걸로 내 돈의 값어치는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공손해야 한다든지 나한테 굽신굽신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갑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당연하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좀 옛날 얘기야.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를 치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이랬다. 그걸 이제 라떼라고, 커피 라떼에 빗대서 얘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대착오적 가치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부장적 생각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반말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입장 바꿔놓으면 얼마나 불쾌할지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뭐냐면 가부장적인 거에서 나이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이에요. 남녀차별. 요즘엔 거꾸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기가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차별 의식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남자가, 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말이나 행동에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되게 불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들한테 통금 시간 이런 거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돌봐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고요. 자기 자신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존중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뭐 여자들은 너 여자니까 놀러 가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밤에는 꼭 9시나 10시 전에 꼭 들어와야 돼. 뭐 이런 식의 접근. 뭐 이건 부모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스스로의 안전은 자기가 고민하고 지킨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들은 힘이 없지만, 아니 여자들만 힘이 없습니까? 남자들도 힘없는 사람 많아요. 강도 만났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남녀가 사실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자들이라고 그래서 더 일찍 들어와야 된다든지 뭐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걷어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젊은 사람들 들으면 다 얼굴이 찌그러지는 소리인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거. 예, 이거는 예전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 발전하고 있는 세상에 따라가고 올라탈 수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젊은이들 경쟁하고 살아남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유유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누려야 돼, 양보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에서 안 맞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 내리고 탈 때 먼저 막 들이밀고 타시는 분들 많으세요. 힘이 아니라 나이죠. 이런 것들도 다 사람들이 얼굴 찌푸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알바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 알바들한테 반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할 수 있으면 대개는 다 성인이에요. 예, 나이가 어려도 성인이죠. 성인이면 서로 존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반말은 안 해. 그렇지만 은근히 깔보는 말투를 쓸 수 있어요. 하대도 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시면 존중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킨십 하면 성희롱 그래가지고 뭐 어깨를 만지거나 뭐 껴안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신체가 닿는 것도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쾌감을 느끼는 스킨십이 팔을 잡는 거예요. 학생! 젊은이! 이렇게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딱 나가는 그 손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나를 마음대로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특히 뭐 이런 그 서비스 이런 거에서 상대방을 터치하거나 만지거나 이러는 거는 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던 또 비슷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시라는 거죠. 왜? 지금은 다른 세상이에요.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 다 따라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요. 컴퓨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다 쓰지 못하는 거 자랑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다 쓰면 자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죠. 물론 이게 통하는 상대가 있어요. 누구냐? 나하고 비슷한 또래의 분들하고 야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전한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 가치관의 마지막인데요. 예, 안전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 신체적 안전 이런 게 아니라 생활의 안정이에요. 생활의 안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공무원이나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자녀가 정말 행복할까요? 생활이 아주 익사이팅하고 아주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정적으로 살고 매달 일정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라는 건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예, 당신들의 생각이에요. 여태까지는 공무원이 안정적이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공무원도 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고하거나 재고용하거나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물론 공무원도 상관없지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고요. 그 속에서 자기의 생활도 누려지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만 생각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강요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배려하면서 삽시다라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욕먹는 게 이거예요. 배려가 약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저도 지하철에 1시간 이상 서 있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다리도 뻣뻣하고 그래서 자리가 나면 얼른 앉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매너, 그런 여유는 아직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한다면 나도 힘들지만 임산부나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여유를 좀 갖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1차선에서 정속으로 나는 이 속도로 갈 테니까 아쉬우면 네가 비켜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잘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려도 뭐 빵빵거리든 말든 아쉬우면 네가 피해가 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려가 아닙니다. 예. 내가 나보다 빨리 가는, 그게 성미가 급하든 아니면 정말 바쁜 일이 있든 이런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거, 비켜주는 거, 그게 손해나는 건가요? 그걸 배려해 주는 거고 내가 더 여유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선 전세 내고 가는 거,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에요.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불법이죠. 예, 양보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부제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양심도 능냐? 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자존감, 자신감 때문에 좀채로 어떤 일탈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신과 타협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양심이 늙는 거죠. 예. 그래서 공중도덕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찜질방에서 수건 가져가지 말라는 둥, 지하철역에서 필요할 때 우산 갖다가 쓰면 가져다 놓으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안 지키는 경향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물 가져가지 말고요. 빌려 가시면 꼭 반환해 놓는 거. 그거를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더 달라 충이라고 한대요. 뭐 더 달라고 하면 더 먹으면 되지 라는 거.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뭐 용인되고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가 리필이 되는 뭐 그런 곳,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더 달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데도 굳이 한 번 더 뭐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 특히 알바하는 젊은 사람들은 되게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규칙이나 법 위반해도 된다는 금전만능주의를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이건 뭐 꼭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재수 없죠. 진짜 재수 없어요. 같은 세대인 제가 봐도 정말 재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하지 맙시다. 돈이 있다고 양심을 버린다? 돈이 있으면 그 돈에 걸맞게 더 자존감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흔히 얘기하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체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예, 돈에 목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돈 하지 말자. 세상에 중요한 거, 돈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돈만 있으면 뭐 사람을 막 종 부리듯이 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막 일반 서민들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습이 보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예,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거, 인생의 목표는 돈은 아닙니다. 돈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음 세대한테 강요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새 돈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지혜로우시잖아요. 세상 살아오면서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파해 주셔야죠. 어떻게든지 돈을 벌자, 돈이 최고다, 이런 거보다는 돈이 전부는 아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돈은 부수적으로 벌어져야죠. 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돈에 접근을 해야지 돈이 최고의 목적이다. 돈을 위해서는 내 모든 뭐 아니면 많은 걸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 뭐 다 수긍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틀딱 탈출을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성세대 다 싸잡아서 비난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부분적인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면 잘못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고쳐서 좀 더 다양한 젊은 세대 또 다른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돼서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계층이 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